50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2021년 마지막 글로벌 시장, 딱히 큰 의미가 있는 흐름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떤 마켓 무빙이 있었는지, 그리고 신년도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골고루 살펴보겠습니다. 말일은 이 아시아 세션에서 한국 시장이 휴장하였고, 또 홍콩 시장은 절반밖에 열리지 않았는데다가 유럽 증시는 대부분 휴장하였기 때문에 커머디티 흐름 몇 가지 보고, 또 미국 세션 본 다음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통화시장 그리고 커머디티 가겠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비달러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조금 가파르게 오른 것 같지만 유로엔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지, 키위, 루니 같은 이 커머디티 통화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세션 들어서 기름값이 약간 빠지긴 했는데 비달러의 강세로 골드와 구리는 계속 강세를 보였어요. 기름이 하락 이유는 1월 4일 오펙 회의를 앞둔 물량 정리 정도로 보는데, 따라서 추세적인 하락이 아닌 아주 자연스러운 그냥 조정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지와 루니가 상승을 한 것은 새해 첫 거래일인 1월 3일 월요일에 이들 국가들이 하루 더 쉬기 때문에 포지션 청산이 더 나와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하튼 신년도 초반에도 비달러 강세는 이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 시장에서 오일리그 카운터가 드디어 480개로 증가세를 멈추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발표되는 이 셰일 오일 채취용 장비 임대 숫자를 설명하는 지표인데요. 지난주도 480개, 이번 주도 480개 발표되었어요. 신년도 둘째 주 정도 지나서 이 오일리그 카운터가 증가한다면 여전히 기름값 상승이 더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기름값 상승이 더 예상되니까 기름을 더 뽑아내는 거죠. 그런데 카운터의 증가가 멈춘다. 그러면 기름값이 상단 레인지에 도달했다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가격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네덜란드의 TTF 천연가스 가격은 하루에 무려 19%가 하락을 하면서 주봉을 역대급 음봉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산 가스가 처음으로 도착했다는 소식부터 이제 신년도 10일, 1월 10일까지 연속해서 계속 도착할 것이다. 뭐 이런 소식도 있고, 또 올해 유럽 겨울이 생각보다 덜 추울 거란 뉴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유선이 이 천연가스, 러시아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공급이 증가했다. 뭐 이런 소식까지 모두 가스 가격을 누르는 요인이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천연가스는 꾸준히 상승해서 4.5%가량 상승했습니다. 결국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하고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점진적 상승을 해서 두 천연가스 가격이 스프레드가 감소한다는 베팅이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인데요. 아직은 치명적인 이슈가 하나 더 남아있죠. 1월과 2월 사이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 교전이 일어났다고 하면 교전 규모에 관계없이 첫 번째 뉴스에 천연가스 가격은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고 나서야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나올 뉴스가 없어요. 그래서 천연가스 롱에 대한 뷰는 아직 꺾을 일은 아닌데, 교전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분할해서 롱을 꺾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간단히 살펴보고 총평과 대응 전략 바로 갈게요. 미국 증시는 유럽 증시 휴장으로 개장 후 흐름은 잠시 상승하려는 듯 했으나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 힘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줄줄 밀려서 대음봉이 나온 것이 아닌 그냥 아무도 거래를 안 하면서 위아래 따주기 구간을 한동안 만든 뒤 장마감 30분 남겨놓고 포지션을 집어 던지면서 지수가 밀렸는데요. 하지만 변동성의 흐름은 또 반대였죠. 오히려 초반에만 변동성이 조금 오른 듯했고, 시간이 갈수록 변동성은 계속 하락해서 변동성 선물은 19포인트 중반까지 밀렸고, 또 빅스 지수도 다시 17포인트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과 지수가 아주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이번 주 내내 이어졌던 것이죠. 딱히 시장에 의미 있는 흐름을 찾기는 그렇고, 기술주들이 조금 밀렸으나 뭐 그냥 마지막에 포지션 정리 차원에서 던지는 거지 추세적인 매도가 나온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중국 주식이 조금 밀렸긴 했는데, 목요일에 과한 급등이 나온 것에 대한 되돌림 정도? 뭐 그렇지, 역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아닙니다. 자, 이제 시장 대응 전략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지난주 미국 시장이 연속된 조정으로 약보합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풋옵션이 살아나는 시세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홍콩 시장에 대한 프록시 매도를 우리 선물 시장에서 한 6천억 정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초반이 반등을 이끌 수 있다고 보는데요. 1월이 첫 거래일부터 연속된 추세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냥 첫날은 푼매도 단타로 각각의 시장 참여자들이 만들어내는 방향성을 타진해보는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은 일본 시장도 휴장하고 호주 그리고 홍콩도 휴장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그냥 방향성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관찰하는 한 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의 키워드인 이 장기금리 상승, 원자재 강세 지속 여부, 그리고 비달러 강세 추세 형성 이 세 가지가 최소한 1분기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 각각의 상품별 YTD 수익률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이 되면 트레이더들은 나부가 그 순자산 가치가 리셋됩니다. 자기에게 할당된 펀드가 됐든 아니면 뭐 계정이 됐든 이게 다 이제 리셋이 되는데 전년도에 어떤 성과를 달성했든 첫 거래일에는 모두가 기준가 1000을 받아요. 베테랑 트레이더일수록 처음에는 아주 작은 레버리지로 거래를 시작해서 조금씩 이익을 쌓아가고 어떻게든 첫 거래일은 이익으로 마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단돈 1000불이 됐든 10,000불이 됐든 첫 거래일을 벌게 되면 그다음부터 마음이 편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벌기 위해서는 진입은 신중히, 청산은 이익이 확정되면 빠르게 해서 누적 이익을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추세 추종을 한다는 것은 profit long, 그러니까 이익이 확정되면 끝까지 추세를 챙기는 것이 맞습니다만 연초의 시장 참여자 심리는 이 추세를 끝까지 만들어내는 경우가 적어요. 따라서 무리하지 말고 이익을 잘 챙기시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입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성과 내실 수 있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